소상공인 분들은요, 가게 앞에 이렇게 함께 일할 가족을 구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이거 정말로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딱 두 가지입니다. 성과지향자가 있고 관계지향자가 있어요. 성과지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종업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오히려 종업원들은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사장님을 좋아해요. 예, 그냥 오늘 얼마까지 하면 뭐 인센티브 주겠다. 오늘 얼마까지 하면 빨리 퇴근시켜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에 대한 어떤 그 몰입을 하게 되겠죠. 예, 촉진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과만 너무 쫓게 되면 직원들이 오래 일을 못 합니다. 관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주로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으로 네. 같이 회식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생일이 되면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다. 힘들죠. 결국은 종업원 관리에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성공의 확률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작 창업자인 사장인 나는 몇 점인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직원들이 자기의 창업 인생에서 우리 사장님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관심사는 우리 사장님은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벌까? 이거 궁금해하거든요. 야, 우리가 지금 직원들도 요즘 포스 컴퓨터 다 있고 하니까 야, 우리 매출이 얼마야? 다 알거든요. 우리가 오늘 70 찍었어, 100 찍었어. 한 달 매출 3천이야, 2천이야. 다 빼면 우리 인건비 다 빼면 사장님은 나보다 몇 배 많이 가져가는 거지. 이거 다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경제적인 성과에서 문제가 없어야죠. 일단 야, 우리 가게는 돌아간다.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라는 차원에서도 스스로의 어떤 행복 가치를 잘 구현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연동하면서 어떤 직원을 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참치 전문점. 1년 365일 오래된 단골 손님들로 가득하다는 이곳의 인기 비결은 단연 싱싱한 참치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요. 사장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그 직원분들께서도 그냥 알아봐 주시고 뭐 이런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도 잘 해주시니까 자주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모님들이 오래 일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랑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교류가 생겨가지고. 좋은 재료에 최고의 솜씨를 더해주는 것은 기본. 일하는 중간중간 손님들과 편안한 대화를 주고받는 직원들.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저는 이제 6년 된 것 같아요. 여기 6년이나 되셨어요? 이제 가게가 여기로 이제 옮기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일했으니까 6년째 된 것 같아요. 네. 다른 이모님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오래 계셨어요? 저분 같은 경우도 한 6년이 넘으셨고, 저분도 이제 5년 되시고, 그 뒤에 계신 분도 단발머리 저분도 이제 6년 되셨고, 다 오래 계시죠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맡은 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직원들. 척하면 척! 장기간 근무했던 만큼 단골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각자가 이제 자기 영역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사장님 배려를 많이 해주셔요. 많이 해주시고, 자기 할 일 똑바로 할 수 있게 옆에서 코치도 많이 해주시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 신뢰가 가고.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하기 전에 이제 인간적으로 대해주시고, 인간적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가족처럼 그냥 출근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 오늘 와서 하루를 같이 보낸다. 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이제 시간이 6년이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은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부터 설거지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모두가 이 가게의 사장인 듯 일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집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5년 정도 넘었어요. 5년이요? 5년 정도 됐어요. 어머님도 되게 오래 있으셨네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눈빛 하나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뭐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속 연수도 계속 좀 늘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손님들도 편해서 손님들도 이렇게 편안해 하시고. 사장님의 마인드 역시 남다릅니다. 모두가 사장이고 모두가 직원처럼 일하는 가게.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내가 그 직원들을 이걸로 머리로다가 쓰면 직원들도 이거 머리로다가 쓰고, 내가 직원을 내 가족같이 내 가슴을다가 쓰면 직원들도 가슴을다가 쓴다는 거,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직원들이 정말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장 마인드로 일한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자주 가는 단골집 중에 하나인데요. 제 사진이 여기. 단골이군요. 같이 한번 만나시죠. 소장님이 사신다면 가겠습니다. 저는 답변 안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사주실 거야, 안 사주실 거야? 사야죠. 홀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년 전에도 봤던. 와. 10년 전에. 그러니까 직원 만족도가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분명히 직원인데 저는 처음에 가족인 줄 알았어요. 가족 아니더라고요. 항상 직원들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어떤 그 직원들에게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런 직원들과의 관계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직원들이 사장 마인드가 있으려면 사장님이 허락해주는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해. 더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좀 직원 교육을 하면 직원들이 편하게 정말 내가 정말로 내 자리에 내 직권은 이만큼이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사실 소상공인은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OJT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교육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가 10년 이상 됐다. 그러면 사장님이 교육을 안 시키죠. 왜냐하면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 매니저가 일을 하는 걸 보여주고 코치를 해주면서 교육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한 곳에서 오래 일한다. 이건 돈을 많이 주면 그렇습니까? 복리 후생을 잘하면 그렇습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직률을 줄이는 방법. 보통은 이제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직업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매장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난 여기에 최고의 매니저다라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순환입니다. 장사도 잘 돼야 되지만은 그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이 매장에서는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준비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작은 골목. 이곳에 특별하게 직원 관리를 하고 있는 철판 요리 전문점이 있다는데요. 이곳의 주 메뉴인 일본식 철판 요리는 손님 테이블에서 바로바로 요리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직원들 모두 철판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소화해낸다는 직원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게에 일하는 직원들 층이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창업을 꿈꾸고 이제 저희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들이 나가서 자영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저희 알려주고 또 다른 것도 좀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미래엔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이라는 직원들.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알려준다는 것이 이곳 사장님의 장사 철학이랍니다. 이러한 점이 직원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동선 체크부터 철판 요리 기술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전수해줍니다. 엄한 데서 요리를 하면 반죽이랑 야채랑 잘 안 섞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심에서 불을 항상 중심에 놓고 그 중심에서 요리를 해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시범을 보이는 사장님. 와, 과연 범상치 않은 실력이시네요. 그리고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직원입니다. 철판 요리는 만드는 이의 기술 차이에 따라 맛도 달라지기에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데요. 그러니까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는 더 좋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정확하게 피드백을 저희는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이처럼 모든 일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사장님. 하나에서 10까지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는 틈틈이 지속적인 교육과 연습도 진행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처음부터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좀 배웠던 게 이제 직원들과의 유대 관계가 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혹시나 행여라도 없는 시간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자기 가게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주는 게 사실 모든 사장님들이 바라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 가게 직원들은 저한테 사장님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저한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끈끈한 믿음이 일의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이팅 하자.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랑 이제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이제 좀 친근적이지 않으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막 긴장되고 하면 실수도 많잖아요. 근데 뭐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약간 그런 별명을 지음으로써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은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좀 실수하더라도 이제 잘 넘어가고 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서빙도 그렇지만 청소라든지 막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하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손님들을 직접 응대를 해야 되고 네. 조리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하고 조리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하게 배우지 않으면은 네. 안 되는 업종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너를 키우는 매장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거의 종속 관계죠. 갑을 관계로 해서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최근에 뭐 특히 일본 쪽에서 많이 들어온 그런 사례들을 보면 또 우리 잘 아는 뭐 총각내 야채 가게라든지 이런 매장들이 갖고 있던 시스템이 뭐냐면 직원들을 독립시키는 컨셉이거든요. 독립을 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향후에 오너가 돼야 되는데 오너가 될 사람이 A부터 Z까지 모르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매장이 이렇게 그 멀티하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주방호를 다 하면서 경영자 수업을 최소한 1년 이상 한다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코 다점포 출점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작지만 하나지만 좀 장수가게를 만드는 네. 일본의 노포의 근간이 아마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장님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교육을 다 하거든요. 서비스 교육까지 하는데 이 종업원 서비스 교육은 정말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럼요. 네. 근데 다만 경계해야 될 것은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무용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서비스 교육이 뭐 그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근데 그 마인드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서비스 교육 한 번이면 족하다. 서비스 교육, 뭐 손동작, 표정, 뭐 웃는 거, 뭐 어떻게 인사하는 법 이것만 가지고 서비스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만 전담하는 직원이 수십 명이에요. 그분들이 매년 교육 계획을 짜서 1년 동안 이런 걸 하겠다. 리더십 교육, 직무 교육, 무슨 교육, 뭐 인성 교육 이런 걸 착 짜가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 간에 일상적인 서비스 교육이 일어나게 해서 너 오늘 좀 어제 술 마셨니? 그래서 뭐 자기 이제 동생이면 그렇죠.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니까 가서 좀 연습 좀 하고 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교육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직원들 관리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임 교수님? 월마트에 지금 자꾸 하셨지만 샘 월튼, 우리나라에 이제 그 월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방문을 했는데 그 중소기업에 와서 깜짝 놀란 거죠. 아주 조그만 공장인데 아침에 딱 갔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체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저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미국에 돌아가서 그거를 그대로 실천을 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한국 문화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가게 문화가 있고 매장 문화가 있고 직원 문화가 있고 또 음식점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화, 이거는 곧 소비자들이 그런 문화를 선호한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종업원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매장의 문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면 저 인생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성공 창업자의 직원 관리 어떻게 할까? 이거 참 저는 늘 관심인데요. 제가 홍대에서 아주 내공 깊은 창업자하고 간단하게 현장 세미나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사장님에게 직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거의 뭐 2초, 3초도 머무르지 않고 직원은 왕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직원이 왕이라고요? 손님 왕, 손님 왕은 기본이고요. 저에게 있어서 직원은 왕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왕처럼 대접받는 직원들의 활기를 팔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왕 대접을 해주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 어머니의 생일 잔치까지는 챙겨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원들의 어머니의 생일이 되면 사과 박스 하나 보냅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님이 사과 박스를 보고 야, 너 어디에서 근무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 관리는 이 소소한 디테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정말 진정 어린 어떤 그 애착 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이건 정말 나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그냥 평생 같이 가야 될 좋은 친구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꼭 어떤 거창한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아마 직원 때문에 속 썩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고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변에 진짜 준비 잘하시고 꼭 성공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만 이 방송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너무 퍼지면 안 돼.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처남이 이 삼겹살집을 해요. 네. 어디? 광명에서. 광명에서. 광명철사. 근데 저기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거의 그냥 사장한테 거의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우리 고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직접 가서 우리는 니네한테 뭐 잔소리도 안 할 거고 알아서 해. 우리보다 더 싼 거 있으면 갖다 써도 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소속 그 프랜차이즈 가는 점주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